총알보다 빠른 기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 1초 피가 멈춥니다. 전쟁터에서, 재난 현장에서,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번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제인 콜린스입니다. 워싱턴에서 25년째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전쟁터를 수없이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어요. 총알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걸요. 피가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요. 2019년 바그다드 외곽이었습니다. 23 병사가 복부에 파편상을 입었죠. 의무병은 손으로 상처를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헬기가 오고 있으니 버티라고요. 하지만 5분이 채 안 돼서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을 때 이미 늦었죠.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전투 중 사망자의 40% 이상이 과다출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피가 멈추지 않아 죽는 겁니다.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장에서 5분은 사치예요. 재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혈을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의사도 장비도 약품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만약 피를 1초 만에 멈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그런데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를 받았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초 만에 지혈이 가능하다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골든타임 5분을 1초로 줄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지를요. 피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 시간을 1초로 압축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존 지혈제가 왜 실패했는지를요. 저는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응급 지혈 키트를 직접 써봤어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패치형 지혈제의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평면이거든요. 얕은 상처에는 효과적이죠. 하지만 깊은 상처는요. 파편이나 총알이 뚫고 들어간 불규칙한 상처는요. 패치가 닿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사 한 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의무병이 패치를 붙였죠.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상처 깊숙한 곳에서요. 패치가 막을 수 있는 건 겉면뿐이었거든요. 거즈형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죠. 전장에서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상처 속에 거즈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에요. 전장은 습하거든요. 땀, 비, 피로 범벅이죠. 온도도 극단적입니다. 기존 지혈제는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습도에 노출되면 성능이 떨어져요. 저는 퇴역 군의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실에서는 통하는데 전장에서는 안 통한다고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전투의학의 딜레마입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전장에는 시간이 없죠. 연구자들은 의료를 알았지만 전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전투 환경을 모르는 의료기술은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죠. 의료실이 아니라 전장에서 시작했어요. 2023년 초였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연구팀 소식을 들었어요. 연구진 명단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현역 육군 소령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구성이었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실전을 알아야 하니까요. 연구팀 책임자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논문을 쓰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거라고요. 소령은 실제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진에게 물었어요. 이 지혈제로 총상 환자를 5분 안에 처치할 수 있냐고요.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장에서 5분은 영원이라고요. 1분 안에 끝내야 한다고요.
이 대화가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연구진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만들던 건 의료기기가 아니라 전투도구라는 걸요. 소령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복부 관통상, 사지절단, 다발성 파편상요. 그리고 조건을 붙였어요. 한 손으로 처치 가능해야 한다고요. 다른 손으로는 총을 잡아야 하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연구실에 전장을 끌고 들어왔어요. 군인을 데려와서 현실을 직면한 겁니다. 미국은 어땠나요? 우리도 군 의료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진이 주도하죠. 한국은 달랐어요. 군인이 공동 연구자였습니다. 이론과 실전이 처음부터 융합된 겁니다. 소령은 연구진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거 실전에서 통하냐고요? 죽어가는 동료를 살릴 수 있냐고요? 그 과정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향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이 연구가 논문보다 먼저 전장을 떠올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책임 연구원이 작은 병을 꺼냈어요. 흰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험용 조직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절개창을 냈죠. 피가 흘러나왔어요. 연구원이 그 위에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냥 뿌렸어요. 1초요. 정확히 1초였어요. 피가 멈췄습니다. 가루가 순식간에 투명한 겔로 변했죠. 상처를 완전히 밀봉한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가루는 혈액 속 이온과 반응한다고요. 그 순간 초고속으로 하이드로겔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화학 반응이 1초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깊은 상처는요? 연구원이 다시 보여줬어요. 이번엔 불규칙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가루를 뿌렸어요. 놀라웠습니다. 가루가 구멍 안으로 스며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결화됐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지열, 화학적 지열, 생물학적 지열의 결합이요. 물리적으로는 겔이 상처를 막아요. 화학적으로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조직 재생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져봤어요. 겔이 단단했습니다. 압력을 가해도 밀리지 않았죠. 접착력이 강했어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전장에서는 환자가 움직여요. 그 과정에서 지혈제가 떨어지면 끝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사용법이었어요.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뿌리면 끝이에요. 전투 중에 한 손으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봤던 그 병사를요. 만약 그때 이게 있었다면요. 그 병사는 살았을 거예요. 연구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누르는 것도 붙이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뿌리면 끝이라고요. 저는 그 실험실을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걸요. 1초의 기적을 눈으로 본 겁니다. 실험실을 보고 나서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연구진이 보내준 자료를 받았어요. 숫자들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혈액 흡수량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자체 무게의 725%요. 시중 지혈제는 보통 300에서 400%예요. 한국 기술은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대량 출혈 상황에서 흡수량이 생사를 가릅니다. 접착력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40kPa 이상이요. 일반 밴드의 10배가 넘습니다. 전장에서 환자가 뛰거나 구르거나 이송될 때요. 지혈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거든요. 안전성 데이터를 봤습니다. 용혈률이 3% 미만이에요. 세포 생존율은 99%였습니다. 독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능과 높은 안전성을 동시에 잡은 거죠. 저는 의아했어요. 보통 강력하면 독성이 있거든요.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생체 친화적 소재만 사용했다고요. 키토산 기반이라고 했어요. 인체에 무해하죠. 항균 효과도 있었습니다. 99.9%요. 전장에서 감염은 치명적이에요. 이 지혈제는 세균까지 죽이는 겁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기존 상용 지혈제와 비교한 자료요.
받아 보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열 시간은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접착력은 2배 이상이고요. 흡수량은 거의 2배요. 미국 FDA 승인받은 최고급 군용 지열제와도 비교했어요. 그것조차 한국 기술을 못 따라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언제 한국이 이렇게 앞서간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걸요. 강력한데 안전하다는 상식을 깬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괴물 같은 성능이라는 걸요. 성능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체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동물 실험 결과를 요청했어요. 간 손상 실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은 혈관이 많은 장기예요. 손상되면 대량 출혈이 일어나죠. 실험에서 간에 깊은 절개상을 냈습니다. 한국 지열제를 사용한 그룹과 기존 지열제를 사용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어요. 한국 지열제 그룹은 출혈량이 60% 줄었습니다. 지열 시간은 70% 단축됐고요. 기존 지열제는 출혈을 완전히 막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주 후 추적 관찰을 했어요. 한국 지열제를 사용한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어요. 상처 부위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콜라겐도 정상적으로 형성됐고요.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피를 멈추는 게 아니냐고요. 왜 회복까지 촉진하는 거냐고요. 연구원이 답했어요. 그게 설계 목표였다고요. 전장에서는 즉시 수술받을 수 없습니다. 헬기로 이송되고 야전 병원 가고 본국으로 후송되죠. 그래서 회복을 앞당기는 기능을 넣었다고 해요. 지혈하면서 동시에 조직 재생을 돕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단순 지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제예요. 응급처치를 넘어서 회복까지 관여하는 거죠. 다른 장기 실험도 있었어요. 심장, 폐, 신장까지요. 모든 경우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혈 감소, 지혈 시간 단축, 빠른 회복이요. 염증 반응도 적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그다드 병사 이야기를요. 만약 그가 살았다면요. 상처는 평생 남았을 겁니다. 한국 기술은 다릅니다.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연구원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걸 넘어서 삶을 되돌려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술이 왜 혁명적인지 알겠더군요. 완전하니까요. 성능과 효과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관성입니다. 저는 안정성 테스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온에서 2년간 보관 후 테스트했다고 하더군요. 24개월 동안 그냥 선반에 놔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열 시간, 접착력, 흡수량 모두 초기 수준 그대로였어요. 군 장비는 언제 쓸지 모릅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지거든요. 의료 키트가 부대 창고에 2년 있다가 갑자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 작동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기존 지열제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6개월에서 1년이죠. 한국 기술은 2년입니다. 교체 주기가 4배 길어진 거예요. 비용은 4분의 1로 줄고요. 관리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고온 테스트도 했습니다. 섭씨 50도에서 6개월 보관이요. 결과는 동일했어요. 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20도에서 6개월요. 고습 환경도 테스트했어요. 습도 90%에서 3개월이요. 역시 문제 없었어요. 전 세계 어디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이든 정글이든 북극이든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진짜 전장형 기술인 거죠. 저는 퇴역 보급관과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군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작동해야 한다고요. 한국 기술은 그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보급 측면에서도 혁명적입니다. 냉장 보관 필요 없어요. 특수 포장도 필요 없고요. 일반 방수 파우치면 충분합니다. 재난 구조대도 쓸 수 있습니다. 소방차에 실어놔도 되고요. 가정 구급함에도 가능해요. 의료 취약 지역은 어떨까요? 병원이 멀고 약품 공급이 어려운 곳이죠. 이런 곳에 한국 지열제를 보급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전쟁은 예고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술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진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책임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연구를 시작했냐고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라고요. 자신의 형이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대요. 출혈을 막지 못해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기술은 논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 간절함이 성공을 만든 겁니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전투력은 화력만이 아니에요. 생존력도 전투력이거든요. 한국은 공격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죠. 군사 기술은 민간으로 확산됩니다. 한국 지혈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장에서 시작했지만 병원으로 갈 겁니다. 응급실로 가고요. 구급차로 가고요. 재난 현장에서 쓰일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출혈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 출혈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 기술이 그들을 구할 겁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지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라는 이름도 각인됐죠. 한국의 연구 역량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25년간 국방기자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봤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랐습니다. 이건 아군을 살리는 도구예요.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합니다. 총은 적을 죽이지만 지혈제는 동료를 살리니까요. 바그다드에서 제가 봤던 그 병사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한국 기술이 있었다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길 바라요. 전장마다 병원마다 구급차마다 있기를요. 한국은 이제 적을 쓰러뜨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군을 살려내는 나라가 됐어요.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죠. 총보다 먼저 도착하는 기술을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거라고요. 1초의 기적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한국이 그 시작을 만들었어요.